안경 브랜드의 리니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신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인테리어가 문제가 아니라 로고가 문제인 거죠. 이걸 정말 빠르게 캐치해서 잘 또 활용을 하시고 순발력이 좋다. 일단 저희 회사에 정신이 있는데 행즉가 행동하는 즉시 가능해진다. 해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포컬 포인트의 런을 제가 인스타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를 기획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 뜨시더라고요. 직접 하는 것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포컬 포인트는 저이긴 해요. 안녕하세요, 루팡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브랜딩 마케팅이 정말 빠르게 그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요즘의 느낌과 진정성을 함께 담은 브랜드가 있어서 사심을 담아 모셔봤습니다. 포컬 포인트의 김혜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컬 포인트 대표 김혜리입니다. 요즘에 런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해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포컬 포인트의 런을 제가 인스타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를 기획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 뜨시더라고요. 네.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든 거라서 직접 하는 것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함께 하신 그 크루들이 또 그 씬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 같던데. 1000칼로리 클럽. 네. 네, 그 커뮤니티를 처음 참여했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지향하는 목표랑도 되게 비슷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그런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포컬 포인트에서 러닝을 한번 해보자 처음 제안하면서 진행된 것 같아요. 이 포컬 포인트가 어떤 브랜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일반 카페 베이커리보다는 문화적인 초점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미트 파이부터 디저트 파이까지 40종 이상 베이커리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요리 같은 파이를 만들자 해서 공을 많이 들였죠. 저는 한남동이나 네. 성수나 네. 등은 되게 예상 가능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서울역 앞에서 그러니까 서울역은 좀 너무나 트래픽도 많고 다양하고 와일드한 느낌도 있고 막 정신없잖아요. 네. 경계를 짓는 순간 한계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여기니까 사람이 안 오겠지. 뭐 여기니까 사람들이 랜덤하게 생각하겠지를 차라리 이용을 해서 그게 더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요즘의 마케팅 트렌드? 지금 모든 산업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고 이미 다 허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그런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면은 요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정말 빠르게 캐치해서 유연성 있게 잘 또 활용을 하시고 순발력이 좋다. 좀 빠르긴 해요. 제가. 네, 네. 진짜 성격 급하시죠? 너무 급해요. 아무래도 지금 포컬 포인트가 창업 초기하고는 뭐랄까 지금 잘 돼서 망정이지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템이 파이잖아요. 한국에서 파이 힘들 텐데 어쩌다 파이 생각하셨어요? 한참 베이글이나 도넛이 유행하던 시점이었는데 같은 거를 같이 해서 이제 레드오션에 들어가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싶어서 파이라는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었고 그리고 파이는 안에 소를 뭐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소비할 수 있고 디저트로도 소비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각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한번 도전해보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대로 남들 다 하는 거 해야 승률만 떨어지는 거죠.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뭐라도 일단 해보고. 이게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나 같은 월급쟁이들은 그런 깡이 없거든요. 아, 이건 이래서 힘들 것 같고 저건 저래서 힘들 것 같고 막 그런데 포컬 포인트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현관에는 아니 음식점이 무슨 파란색이냐.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네, 파란색과 타이포도 조금 스포티한 이게 누웠어요. 네, 되어 있고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아까 아이템을 파이로 선정했던 이유와 동일하게 그들이랑 똑같은 컬러를 선택하고 똑같은 타이포를 할 거면 똑같은 건데 오히려 튀게 해보자 그럼 일단 그래서 이제 진행했었던 거고 오히려 지금 와서는 그게 더 특색이 돼서 재밌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포컬 포인트야말로 굿즈를 활용하면 되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 굿즈들이 있어요. 모자나 유니폼, 키링이나 간단한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저희 세계관을 좀 더 함께 교류하기 위한 물성 중 하나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 맛있게 드시고 가셨는데 해외로 가시거나 아니면 선물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굿즈가 하나의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앞으로도 좀 개발을 더 해나갈 예정이에요. 근데 그 공간이 보면은 그 필지 안에 다른 건물들을 서로 연결시킨 느낌도 있거든요. 그 공간 기획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는지. 원래 해장국집이랑 약국이랑 앞동, 뒷동 이런 식으로 필지가 2개예요, 원래. 근데 거기가 재건축은 안 되고 대수선만 가능한 지역이라서 외형은 아예 건들지 못하기도 하고 서울역이라는 입지와 문화적인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적벽들을 조금 살리고 내부에는 현대 감각에 맞게끔 해서 좀 올드 뉴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매장을 가보면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어가는데 뭐 계단도 가야 되고 뭐 위에 테라스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재밌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3층 또는 루프탑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음식을 서빙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제약이 많죠, 사실은. 고민했는데 이걸 굳이 억지로 맞춰서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해서 사실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방탈출처럼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그런 맞아요. 공간이 맞아요. 완성된 것 같아요. 공간이라는 곳이 그냥 단순히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사실 감정 교류가 생기니까 네. 애착이 더 강해지고. 그 매장 또 오픈했다고 들었어요. 네, 첫 번째 매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다음은 어디로 확장을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또 관계자분께서 명함을 놓고 가주셔가지고 또 수원 스타필드라고 해서 너무 하게 좋다. 됐어요. 네. 부럽네요. 삼진 어묵하고 밥업 하셨나요? 메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파이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우선 그 삼진어묵 같은 경우는 어묵 베이커리를 되게 트라이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파이랑 같이 해도 재밌겠다 해서 제안을 먼저 드렸어요. 삼진어묵에서 1등 하고 있는 땡초 어묵이나 아니면 이제 새우가 들어간 어묵들 활용해가지고 삼진어묵 파이 2종을 출시했습니다. 잘 팔려요. 사실 처음에는 신기하게는 보시는데 생소하시니까 구매는 사실 처음엔 좀 잘 안 되다가 지금은 맛보시고는 좋아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운 아이템인 것 같긴 합니다. 파이란 아이템이 어떤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신지도. 일단 저희 서울역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 한 분씩 보다 보면 한국인 고객님들은 음료 한 잔씩 각자 하시고 이거는 쉐어해서 디저트로 먹자 이렇게 된다면 일본 고객님들은 저희가 햄버거를 먹듯이 각자 한 트레이에 한 2-3개씩 골라서 이거를 식사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나라 고객님들한테는 아직까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식사 대용으로 오래전부터 소비해오던 아이템들이고 K 컨텐츠를 녹인 포컬 포인트가 새롭게 다가갈 수 있겠다, 해외 진출을 했을 때.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쿄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공은 안경을 하셨고 이제 안경 브랜드의 리니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신 경험이 있는데 사실 지금의 이제 젠틀몬스터 같은 브랜드가 있어서 그렇지 이 안경이라는 아이템으로 브랜딩을 한다는 게 상상하기 힘들었었잖아요. 커머셜해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도 맞아요. 있었을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인테리어가 문제가 아니라 로고가 문제인 거죠. 로고 자체가 올드하고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이 인테리어도 그렇게 묻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리뉴얼하는 게 아니라 로고부터 바꿔야 되는구나. 그럼 로고를 바꾸려면 정체성부터 다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거슬러 가다 보니까 이거는 1차원적으로 디자인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라든지 고객 여정이라든지 그 안에 담긴 정신부터 다시 다듬으면서 현대화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징 하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대표님께서 그 정말 교수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네. 공부하신 보람이 있네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전공자가 아니었었다 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개념을 찾아가는 것부터 저한테는 도전이긴 했거든요. 저도 배우면서 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어떤 포커 포인트의 이런 브랜딩을 해가는데 좀 밑거름이 됐달까요? 브랜드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됐던 것 같은데
안경이란 아이템도 기능만 가져서는 안 되고 패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안에 기능을 넣기 위한 서비스도 결합이 되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의 집약체 디바이스 중 하나인데 그걸 브랜드로서 소화하고 리브랜딩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컨텐츠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컬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일반 빵집이 아니라 입체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브랜드는 인터널 브랜딩부터 시작이 되니까 혼연일체잖아요. 네, 사실 포컬 포인트는 저이긴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브랜드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들도 좋아해야지 이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사실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제 취향을 찾기 위해서 되게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뭐 롱블랙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일상 속에서 많이 보고 있고 뭐 여행을 가거나 나만의 것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취향은 공부한다는 표현보다는 쌓이죠. 하다 네, 보면 네. 쌓여서 이제 자기 색깔이 이제 더 덧대어지는 건데 네. 사실 대표님은 어디 언론사 포럼, 뭐 롱블랙 행사 그런 데 가면은 거의 대부분 계세요. 유료 티켓으로. 맞죠? 맞아요. 네. 저는 오늘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왜 포컬 포인트가 단순히 F&B 브랜드가 아니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불리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대표님 때문이에요. 브랜드를 이끌어 가시는 분 자체가 브랜드로 완전히 직결돼 있고 무엇보다 그런 사업가적인 기질로 포컬 포인트가 다져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대표님은 어찌됐든 남들이 하는 방식을 안 했단 말이죠. 항상 도전이었는데 이 채널을 보시는 또 오늘도 도전하시는 루팡이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회사에 정신이 있는데 행특과 행동하는 즉시 가능해진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좀 변화가 필요했어요. 한 2, 3년 전에 좀 활력이 필요한데 운동을 해볼까 했는데 그게 마침 한 11월 말쯤이었거든요. 아 그래 뭐 먹던 거 계속 먹고 1월 1일부터 해야겠다 하다가 문득 그냥 그걸 왜 한 달 동안 기다릴까 그냥 지금 가자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운동을 등록해서 갔거든요. 일단 하는 거죠. 해봐야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스타일도 찾아가는 거고 또 하면서 생각하고 맞춰가고. 네. 이게 26년에 나가겠지만 아직 25년 거의 끝자락인데 내년까지 안 기다리고 네. 저도 운동을 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어, 너무 큰 약속을 했네. 오. 랩탑니다. 네. 이제 김혜린 대표님과 저는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